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오늘 영상은 앞으로 9월 20일 날 보는 시험도 그렇고 그 이후에 시험들을 대비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좀 원하시는 목표들인 합격을 좀 손쉽게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은 전체적인 개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영상은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 2018년도 중반기 또는 하반기부터 시험의 유형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합격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보시면 합격합니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이미 준비해 오셨던 분들에게 조금 준비를 하실 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점수라든가 또는 어떤 문제풀이에 대한 측면들을 어떻게 하면 내 위주로 실제로 시험이 진행이 될 때 그 시험의 어떤 전체적인 난이도나 이런 곳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위주로 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전략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건 꼭 아셔야 되는데요. 동일 문제의 출제 변화 유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각 파트마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가 출제가 될 때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제가 한 가지가 있을 때, 명제가 한 개가 있을 때, 이 한 개의 명제 밑에 만약에 하부 요소가 만약에 4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4개가 있다고 치면 이 문제는 앞으로 출제되는 게 5에서 6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파트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대비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를 한 문제가 나온 걸 한 문제만 알고 넘어가시게 되면 다음번에 하부 요소 다른 걸 가지고 출제가 됐을 경우에 실제로 그 문제를 대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과연 이 문제들이 어떠한 유형들, 위에 지금 예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시처럼 어떠한 유형과 유형의 변화를 갖고 오는지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형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그걸 아시는 방법의 첫 번째는 정답과 그리고 이번 문제의 오답 두 가지를 다 병행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정답이었다가 다음번에는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오답으로 나오는 거라든가 또는 정답으로 나오는 것에 다른 보기들을 꼭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문제은행이라고 할지라도 문제와 정답이 동일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파트는 꼭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 관점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CS 개론을 예를 들겠습니다. CS 개론이라고 보면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0문제 이 중에 교재 외에서 출제되는 게 많아야 3-4문제입니다. 최근에 문제 출제 유형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을 때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26, 27개가 다 문제은행,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봤던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됩니까? 아니요. 이 가운데 대략 5에서 6문제 정도가요. 여지껏 요 근래, 쉽게 얘기해서 1년 전 또는 올해 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 또는 2번 정도 출제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19년도 들어와서 나오는 문제 출제의 경향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막 저희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라는 문제를 지금 보시게 되면요,
거의 보면 20개에서 21개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 점수는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꼭 맞아야 되는 점수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 60점 조금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관점 때문이라도 꼭 동일 문제의 출제 변화 유형을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틀리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제에서 맞추셔야만 됩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파트만 조율만 잘 하실 수만 있어도 합격을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동일 문제의 출제 변화 유형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번 회차 정답, 오답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제와 정답만 보시면 안 되고 문제를 보시고 정답을 찾고 나머지 보기들이 왜 틀렸는지를 아셔야만 됩니다. 문제 출제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시험 출제에 대한 방법론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정확히 알고 있지도 못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 대한 건 분명히 반영하셔야만 됩니다. 시험 준비하실 때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2019년, 20년 현재까지 출제가 되는 방법들입니다. 전부 다 30문제가 나온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개론, 전략론, 실무론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가장 많은 비중 암기 형태입니다.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단답식입니다. 단답식은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문제에서 결국 문제에서 답을 지목합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키워드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암기 형태의 문제입니다. 꼭 좀 보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답식 문제 저희가 꼭 맞아야만 됩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런 파트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하게 이 단답식 문제들에 대한 측면 좀 나눠볼까요? 이 암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요. 일단 CS 개론에서 보면 무슨 파트일까요? 네, 3장 고객의 정의,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고객의 정의, 그 다음에 5장 저희 서비스의 정의, 네, 이런 파트에서 단답식 문제가 꽤 많이 나오죠. 원래 이 두 가지를 나눠놓고 봤을 때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알고 계시는 2장, 네, 그 다음 순서가 1장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CS 개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CS 그럼 전략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게 궁금해지실 거예요. CS 전략론 중에서는 단답식 대표적인 게 몇 장이죠? 네, 놀랍게도 5장, 6장, 7장이에요. 이 문제들이 보게 되면 이 5장, 6장, 7장에서 단답식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물론 1장, 2장, 3장, 4장도 단답식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조금씩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세 파트 다음에 나오는 단답식 대표적인 게 1장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보시면 되고요. 2장, 그 다음에 3장, 4장 같은 경우는 조금씩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S 실무론이에요. 실무론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요. 일단 1장, 2장, 그 다음에 이건 3장도 포함됩니다. 4장까지는 다 단답식이에요. 7장도 있겠네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죠, 전부 다. 근데 이 중에 5장 소비자기본법, 6장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문제는요, 단답식으로 나오더라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트는 지우겠습니다. 혹시나 이걸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설명만 드리고 지울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스타일입니다. 개념을 물어보는데요. 최근에 참 많이 나오죠. 명칭을 찾는 문제가 있고요. 내용을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명칭 찾는다라는 관점은요, 잘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써줘요. 설명을 써준 다음에 이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의 명칭을 지금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면 실제로 명칭을 앞에다 내주고 개념을 내준 다음에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찾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보면 이 문제가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럼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 같은 경우는요, 조금만 암기만 바탕이 되시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뒤 내용의 워딩을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아무리 설명이 많이 나오더라도요, 전과 후에 워딩을 정확히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명칭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명칭을 갖고 설명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는 올바르지 않은 거, 올바른 거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오는 문제는 자꾸자꾸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꼭 기억하세요. 내용 중에 전후에 있는 워딩을 꼭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최근에 많이 나오는 개념 예시예요. 원래 이 두 번째 거부터 포함을 같이 해야 됩니다만 개념 예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문제가 박스 형태 문제예요. 박스 형태에다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설명을 써주는 문제가 있고요. 설명. 또 하나는 완전히 다른 예시를 써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도 난이도 입장에서 보면 예시를 써주는 게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념을 설명하는 거는요, 이건 조금만 읽어보시면 그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시는 꼭 기억하세요. 그 많은 본문 중에 분명히 키가 되는 워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는 명칭을 찾겠죠.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명칭을 찾는 문제. 자, 이렇게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한 것들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기억하세요. 앞 페이지에서 분명히 암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암기가 됐던 개념이 됐던, 자, 이걸 통칭으로 암기를 가장 밑바닥에 깔고 개념과 개념의 예시까지 같이 뭉뚱그려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부하시다가 기본서에서 하부 요소가 5개 또는 6개가 나옵니다. 무조건 암기 또는 체크 하셔야 됩니다. 이 체크는 실제로 보면 키워드 체크 하셔야겠죠. 네, 자주 나왔던 문제. 최근에 왜 그러냐면 괄호를 치는 문제가 나온다든가 괄호에 넣기 또는 순서마다 괄호를 다 만들어 놓고 이 중에 뭐 순서 찾기, 순서 중에 올바른 거, 올바르지 않은 거,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건 무슨 문제요? 네, 순서요. 또는 뭐 플로우 차트, 뭐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뭐 MOT 차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순서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꼭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 문제 스타일 중에 A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과 B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을 이걸 교차로 갖다 놓으면서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저희 시험이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하나만 바꿔도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 꼭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제가 3개 또는 4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건 그럼 오지선다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 CS 리더스 시험에서 3개, 4개가 있습니다 라는 게 되면 문제 출제가 거의 어떻게 되냐면 설명을 갖고 명칭을 찾아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스타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뭐냐면 명칭을 골라내세요. 자, 이것도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명칭을 골라내세요. 박스 안에다가 몇 개를 갖다 놓고 이 중에 예를 들어 뭐 공정성, 결과 공정성에
세 가지를 찾아내세요. 또는 뭐 맞게 연결된 거.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뭐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내부 고객 만족 또는 외부 고객 만족 경영 방식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명제가 3, 4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설명을 갖고 명칭을 찾아내는 방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명칭과 세부 내용을 꼭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명칭을 골라내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든 간에 그 이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점 꼭 아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장점과 단점 찾는 문제 꽤 많이 보실 겁니다. 장점과 단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얘가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장점을 찾는 문제에다가 단점을 갖다가 넣어놓고 얘를 찾으세요, 얘를 찾아요 라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장점을 표시해 놓고 찾으라고 하는데 장점으로 뭐 올바르지 않은 것 찾으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장점을 넣어버립니다. 그래놓고 뭘 하느냐, 이걸 워딩만 바꿔 써버려요.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앞뒤 시작하는 문맥이 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점 단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를 그럼 다 기억합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전략론에서 뭐가 있을까요? 정성조사 기법이 필요한 경우, 정량조사 기법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눠진다고 봤을 때 두 가지를 다 외우시는 건 시간적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장점 또는 단점 중에 골라내셔야 됩니다. 장점과 단점 중에 나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장점만 보겠습니다. 대신에 조건은 뭐예요?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흐릿하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네,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문제가 옆에 보신 두 가지 스타일에 어떤 걸로 나오든지 간에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포인트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다 그럼 기존에 있던 또는 내가 갖고 있던 기출문제집 갖고 다 뭐 해결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 관점 때문에 한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드릴게요. 네, 제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네이버에 와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을 하시면 제 네이버 카페의 메인 화면입니다. 저희가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 중에는 이렇게 제공되는 문제집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카페에서도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그래가지고요, 1회차부터 13회차까지 기출문제와 분석 자료를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것 말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가 있냐면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챕터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챕터 솔루션은 뭐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총 21개 파트예요. 21개 파트인데 21개 파트는 교재외 기출문제까지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파트마다 문제를 분류해 놨어요. 그러니까 각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라는 것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이 파트만 한번 보시더라도 이 챕터에서는 이런 문제가 주를 이루고 출제가 됐구나. 왜냐면 19년도 20년도만 하더라도요, 총 13번 시험 봤어요. 지금 8월달까지 보면 총 13번 정도 시험이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만 그럼 보시게 되면 구별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다중 출제 문제만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핵심 문제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 6년 동안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들만 따로 선별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와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 원하시는 목표인 시험 합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달성이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 보신 영상과 오늘 뭐 안내해드린 설명들이 나는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